이번에는 미국 증시 상황 한번 봅시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한 2%, 3% 가까이 아주 급락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S&P 500 지수가 하루 등락폭이 약 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역대 5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역대 4번째로 폭이 오늘 하루에 등락의 폭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다우가 다시 3만 넘었습니다. 2.83% 상승해서 3만 38. 나스닥은 2.23% 상승 1만 649. 6월 16일이 저점이 1만 646이었거든요. 그거를 3포인트 넘어섰습니다. S&P 500은 2.6% 상승 3669. 6월 16일이 저점이었죠. 3666. 그때부터 2달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 가까이 올랐어요. 2.94%, 2263. 6월 16일 저점에서 8월 16일까지 2달 동안에 상승한 거 다 보셨죠? 그때 2달 동안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 반전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8월 16일부터 오늘 10월 중순이니까 2달간 다시 또 그대로 하락을 했어요. 특히 10월 달 들어서 처음 이틀간은 급등을 했었죠. 그러더니 어제까지 연 6일째 정말 폭락을 하다시피 매일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CPI 발표 직후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세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재가 오늘 CPI 발표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전형을 보여줬어요. 역시 주가의 영역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감히 사람이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주가의 영역입니다. 2020년 3월 그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오늘 하루의 폭이 S&P 500 기준으로 폭이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악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6일 연속 하락한 만큼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요. 한없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얼마큼 떨어지게 되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급등이 요번에 6일 동안 연속을 하락했거든요. 그 연속 하락폭에 약 반 가까이 만회를 했습니다. 6일 동안에 떨어진 그 하락폭이 보통 5%, 6% 이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3% 가까이 만회를 했으니까 6일 연속 하락폭에 약 40% 이상을 만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융주들 JP모건 5.56% 상승,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6.13% 아주 금융주의 대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폭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 3.3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3.76%, 아마존만 0.33% 하락하고 미국 테크 탑 10 종목들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요즘에 6일 동안 하락을 하느라고 미국 테크 탑 10이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6월 16일 저점은 9,500원이었죠. 또 필반나 그것은 8,600원이 저점이었는데 요번에 8,400원대까지 또 떨어졌었습니다. 테슬라 2% 상승했습니다. 또 이 중국주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또 중국의 전기차주들이 다들 약세였어요. 반도체 가장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4%, 또 마이크론 4%, 램리서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13%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도 4.46%까지 올라가고 3.95% 둘 다 2년물, 10년물은 다들 조금 상승을 했고 공포지수, 또 달러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잘 나가던 증권사 꽃이었는데
짐 싸는 애널리스트 하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 주시장 요즘에 계속 부진하고 있죠. 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이 업계를 떠나는 이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상장지수 펀드라 그러죠. ETF. 지금 자산 운용업계에서는 이 좋은 ETF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ETF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부터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도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ETF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최근주의 종목들을 보면 18개 종목을 보고 있죠. 그 외에 또 굳이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워낙 18개 종목이면 많고 또 그동안 새로이 나온 것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달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시장 자체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간접 투자가 되죠.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돈만 입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펀드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직접 내가 매수를 하고 있는 ETF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이 점점 업계를 떠나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댓글을 하나 보면 우리의 관심 종목 중 하나인 킨덱스 G2 전기차 자율주행의 종목명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닉네임은 항상 웬만해선 가립니다. 근데 이분 보면 항상 열심히 제 영상을 함께 하신 분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킨덱스가 보면 이번 10월에 에이스로 바뀐다고 미리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종목을 보면 에이스로 바뀐 종목이 2종목이 있어요. 킨덱스 G2 전기차, 그것이 에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또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이죠. 그것이 또 에이스 글로벌 브랜드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올렸던 영상 썸네일 제목을 보면 그동안의 과거 경제 위기 때 97년, 98년 IMF 때라든지 또 닷컴 버블 때라든지 또 금융위기 또 재작년 코로나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돈 버는 거예요. 그것도 2배, 3배 이상의 돈을 벌어요. 이 기사 하나 보면 제가 아는 분은 IMF 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던진 강남 빌딩을 17억 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수백억이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IMF 때 그때 강남 빌딩을 17억 원에 구매를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한 재력가네요. 1990년대 17억 원이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수백억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선생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락장에도 마음 편히 투자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하락 구간 앞으로 1년이 더 가더라도 1년 더 가면 1년 더 가는 동안 그만큼 또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인드가 완전히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올 연말에 끝나? 알았어. 내년 말에 끝난다고? 그래, 알았어. 나는 언제 끝나든 간에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2배 이상의 긴 기간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싸게 모을 거야. 이 마인드가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